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봄방학일 텐데요. 이제 새학기가 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학년이 되는 수험생들 설렘과 긴장됨이 교차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 학년이 되기 전에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소홀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캠퍼스를 거니는 그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분 좋게 또 열심히 새 학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난주부터 입학사정관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균관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를 목표하라고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세계 국민 중에서 어제 저녁에 잠을 가장 못 잔 민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히 김연아 선수의 그 연기는 환상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러시아의 신성,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리프니츠카야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였죠. 이 두 선수는 동계올림픽 경기라는 중압감 속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메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연아 선수는 정말 피나는 노력도 했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도 마무리 잘해서 꼭 금메달을 딸 것입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대범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을 졸이는 바람에 시간과 정력을 많이 낭비를 해서요. 힘들게 그 수험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걱정하는 시간에 한 문제라도 좀 더 푸는 것 자체가 입시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은 잠을 좀 설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조화로운 입시 전략을 짜주실 입시계의 마에스트로시죠.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계속 추웠다가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따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고3 수험생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년 오늘 좀 풀린 날씨처럼 좀 따사로운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성균관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권영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권영신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저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위해서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TBS 토요 미니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5학년도 전형요소의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TBS 교통방송 2층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60명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저희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성균관대와 아주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오디오 상황이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책임 입학사정관이신 권영신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실 텐데요. 인사 다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권영신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성균관대의
창의적 도전 정신과 인재상을 구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전년도 성균관대 수시 결과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4학년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입시 결과와 주목할 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금수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권영신 사정관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네.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 결과는요, 교과 및 학업 역량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내신이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2014학년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그 결과 중에 또 하나는 성균관대 인재상에 부합하면 그 비교과 활동과 내신이 부족한 학생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재상에 맞으면 합격할 수도 있고 또 성적 때문에 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성균관대 외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텐데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쉽게 좀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실수하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권영신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서류 제출을 각 대학들이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받아보면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업로드하거나 네. 학생들이 그 마감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마감 시간. 네, 네. 미리미리 작성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왜 꼭 마감 직전에 입력해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됐다 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그 제출 기한을 지켜서 네. 작성을 하고 또 서류도 그 제출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작성도 이렇게 무리한 복사보다는 진솔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리고 진솔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으로 들어가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네, 저는 지금 제 성적하고 활동사항으로 성균관대 인재 전형 도전하는데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을 좀 보완을 더 해야 될지,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 성적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어 1.8등급, 수학 2.25등급, 영어 1.73등급, 사회 1.6등급, 국수영사 평균 1.82등급입니다. 네. 예,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수학은 1학년 2학기에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등급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영어는 2학년 1학기에만 1등급이었고 계속 2등급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모의고사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를 먼저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입니다. 네. 예, 작년 9월과 11월 모의고사를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국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학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는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비교과 분석. 예. 네, 희망 전형을 먼저 먼저 말씀해 볼게요. 예, 그럼 희망 전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이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과 논술 우수 전형으로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동아리는 1학년에서 2학년 홍보부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네. 예, 봉사활동 1학년 12시간, 2학년 16시간으로 복지과목 교육봉사 활동도 예, 잠깐 있었습니다. 네. 예, 방과학교는 1학년 306시간, 2학년 362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예, 교회 활동을 보면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에 참가했었고, 예, 국회의사당에 방문도 하고 국회의원도 만난 그런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네. 수학 내역이요? 네, 수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향학당 자기도 학습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었었고,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와 영어가 1등급으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2013학년도에는 모범학생상을 수상했었고 방과후학교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을 또 받은 경력도 있습니다. 네. 국수영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1.82등급이니까 뭐 그 등급 안에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작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그 평균이 2.375등급으로 내신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다소 우수한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요.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특히 방과후 학교 활동이 1, 2학년 종합 668시간입니다. 대단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다만 그 봉사활동은 상당히 좀 미흡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권영신 사정관님과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사정관님께서 2015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류와 모집인원, 전형요소,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죠? 네. 성균관대학교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구분이 네. 됩니다. 그래서 성균 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두 가지인데 모집 인원은 각각 518명, 631명입니다. 네. 두 가지 모두 그 서류 100%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비교과,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성균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전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나머지 이제 고른기의 전형이고요. 네. 네. 한번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네. 글로벌 인재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네.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 한 개 영역이나 한 개 과목이 1등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개 1등급.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종류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셨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전형이 크게 그 인재상에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비슷한데 이제 이전에 그 성균 인재 전형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었던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성균 인재 전형은 교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 네. 뭐 교내 과목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 두각을 보이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좀 더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균관대 학생부 중심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교과 성적을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그 국수영사 평균 1.82등급이 아까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네.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약한 그런 네. 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그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그 좀 상위 그 대학 같은 네. 경우에는 내신이 그래도 좋을수록 상당히 좀 경쟁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아까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균인재전형의 어떤 인재상을 그렇죠. 또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꼭 그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얼마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는 건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인재상에 맞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요. 예, 그래서 희망대학에 대한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라서 네. 학업 관련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신장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좀 내신의 비중이 조금 크진 않지만 네. 예, 그래도 내신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우리 학생이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네. 우리 학생의 내신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하락세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좀 만들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비교과 분석을 또 말씀드리면, 예,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좀 우리 학생이 좀 성실하고 뭐 적극성이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강점인데, 네. 학교 생활에 좀 적극적인 학생이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학생부 그 내용이 좀 충실하게 있어서 이 부분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내용도 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경영학과를 꿈꾸지만 경제 관련 이런 독서 내용도 좀 충분히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강점으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대학들이 그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많이 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한 학기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네.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적의 추이를 생각을 해서라도 3학년 1학기 성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모의고사 성적을 좀 상승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시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신 사정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성균관대 이 학생이 지원을 했다는 전제로 해서 학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의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우리 학생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홍보부 동아리 활동하는 것 이외에 그 교내 활동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혹시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다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교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봉사활동은 아직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네, 저는, 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또 집중하다 보면 교내 네. 활동을 충실히 못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을 그럴 수 수 있거든요. 있죠. 네. 예. 그 학생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네. 그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일단 지각이나 뭐 결석 한 번도 없죠. 굉장히 네. 성실하고요. 그다음에 1, 2학년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네. 보통 그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은 그 중요 과목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그렇죠. 가끔 보이는데 이 학생은 전 교과가 다 골고루 우수했어요. 이성적인 괜찮은 학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수상 실적에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이라든가 그 방과후 학교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자기주도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아리 홍보부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면 교내 그 수상 실적 부분에서 그 각종 그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수상 실적이 좀 더 있었으면 네. 좋았을 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학년 때도 그 경시대 같은 걸 좀 해야 되겠죠? 네,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가서 것. 상을 받는 네, 것이. 네, 왜냐면 권장합니다. 그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없는 바람에 네. 좀 뭐랄까요, 좀 덜 잘 보일 수 아쉽네요. 있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자세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이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한 학기 남은 거잖아요. 이제 3학년 1학기. 네. 근데 그 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네. 꼭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경영학과 관련된 교내 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받긴 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교내에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다양한 교내 활동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학생이 혹시 네. 3학년 1학기 때 다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에 집중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네. 해왔던 활동 잘 정리하고 네. 또 그 내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내신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대학에 들어와서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지금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학년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관련 활동으로 보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절대적인 만큼 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정관님께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서류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야 학생이 이제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기록이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준비할 건 없고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인데 그 자기소개서는 이제 학생들이 작성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네, 예, 그렇죠. 그걸 잘 써야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화려하게 있는데 아주. 자기소개서를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는 네. 문장력이나 어휘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 중에 자신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적어준다면 그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서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계신 어떤 선생님한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본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선생님한테 네. 추천서를 이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거 그리고 사례를 들어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조금 더 자세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스토리텔링 요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내용을 이제 만들어 넣는다거나 이런 소설적으로 막 네. 변화하는 근데 학생들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네. 그래서 3년 동안 본인이 했던 활동을 한번 쫙 되짚어 보면서 네. 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써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네. 예. 그 생활 기록부에 적힌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요새 그 각 대학에서 유사도 검색 그렇죠. 네. 표절 검색. 표절 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기소개서 샘플을 가져다 쓴다거나 뭐 친구 거를 본다거나 뭐 선배 거를 본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네.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쓴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네. 그 잘 쓰려고 문장력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그 나열을 하면 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솔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저 선균 인재 전형하고 제가 논술도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두 개 중에 저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더 적합한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성균 인재 전형하고 논술 우수 전형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권영신 선생님 어떨까요? 네, 지금 이제 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을 비교적 충실하게 한 그런 네.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은 사실 성균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선생님이 말씀해 네. 주셨듯이 다양한 교내 활동 면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도 아까 이제 같이 봤는데 그 한 영역이나 한 과목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음. 또 학생이 논술 준비를 이제 꾸준히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논술 전형도 1000명 이상 선발하는 굉장히 네. 큰 규모의 전형입니다.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준비를 해보고요. 참고로 그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을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가지 중에 3가지 영역이 합 6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학생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는 보니까 그 내신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네, 뭐, 맞습니다. 뭐 타이트하게 몇 등급 안에 이렇게 되지 않고 조금 폭넓게 뽑고 논술을 진짜 잘 쓰는 학생을 뽑는 그런 대학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는 또 6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학수 선생님께서 그 성균관대 외에 또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선 성균관 성균 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비슷한 전형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심화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네.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예, 경영학과로 이제 40명을 선발합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서류로 이제 100%를 1.5에서 3배수 정도로 선발하고 네. 2단계에서 이제 여기에 서류 70에 면접이 한 30%가 반영이 네. 돼서 최종 합격생을 이제 뽑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또 비슷한 한양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과 이제 90명 뽑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 전형입니다. 학생부로만 이제 100%로 이제 학생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지금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좀 맞는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쭉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궁금한 점 많이 해소됐어요? 네, 네, 그런가요?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성균관대를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권영신 선생님께서 성균관대를 좀 지망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무리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성균관대학교는 그 별다른 그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인재상을 제시하기보다 해당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철학에 맞게 잘 교육받은 그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대학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학생을 받아서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낼 때 필요한 인재상이거든요. 네. 그런 인재상을 모두 갖춘 학생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한 학생, 그런 학생을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선발하고자 합니다. 성대는 더 네. 넓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성실인 것 같아요. 네, 성균관대 진솔, 성실. 그렇습니다.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신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 특집 성균관대와 아주대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변화에 의해 창조되어 왔습니다. 지난 40년간 역동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으로 거침없이 도약하는 다이나믹 터머로, 다이나믹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세계대학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가 융합학문을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고지영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한 말씀을. 이제 곧 겨울 방학이 끝나고 아마 고3 학생들은 예비 고3 학생이 되겠죠. 아마 내년 대입을 위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대학교는 그 수준 높은 기초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종합적인 사고력, 또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른바 잘 가르치는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정관님께서 전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장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아주대학교 수시 경쟁률이 굉장히 향상된 점이 네. 아마 두드러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연도에 한 8대1 정도의 경쟁률에서 한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아주 에이스 전형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원자 수 증가뿐만이 아니라 지원자의 성적,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 네. 성적도 향상된 점은 다소 향상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목할 점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의 평가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달라졌습니다. 네. 네. 아마 그렇게 달라진 점에는 아마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일조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반적인 학생들의 이야기보단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많이 직접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검증을 확인해서도 유사 수준이 굉장히 낮은 형태를 지난해와는 달리 네. 올해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은 아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는 효과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하는 점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왜 이 전공에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에 충분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표현되거나 설명된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이제 급하게 서류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글자 수가 항목별로 있습니다. 근데 절반도 아마 채우지 못한 사례들을 보면 아마 마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임박하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 조금 미흡한 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14학년도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한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아주대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대 지망생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 싶은 김성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과 제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핵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상담에 앞서서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학수 선생님께서 화면 보면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05 등급, 수학 3.44 등급, 영어 3.78 등급, 사회 2등급, 국수영사 평균 3.07 등급입니다. 네.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그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지리 4등급, 사회문화 2등급입니다. 작년 6월과 11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네.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영어는 5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지리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많이 떨어졌고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과 2학년 학급 부반장을 했고요. 2학년 1학기 학급 총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분리수거 도우미 활동을 또 한 것도 있고요. 동아리는 1학년에는 해양소년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2학년은 UCC 제작 동아리를 네. 했었습니다. 봉사 시간은 1학년은 35시간, 2학년은 32시간 했고요. 방과후 학교 수강한 시간을 보면 1학년 때는 147시간을 수강했고요. 오, 많이 했네. 교회 활동을 보면 경기도 학생교육원 주최 지도성 함양 과정이 있었고 수상 내역은요. 2012년에는 청소년에다 모범 학생 표창장 선행봉을 네. 받았고요. 네. 교과 우수상으로 사회와 한국사를 받았습니다. 네. 2013년에는 학생의 날 모범 학생 표창 선행 부분을 역시 받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설명에 의하면 국영수사 내신 성적은 3등급 초반대고 네. 모의고사는 3.75등급 정도로 내신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약간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과 면에서는 리더십이 좀 뛰어난 그런 학생으로서도 모범 학생 표창을 또 2년 이어서 이제 받은 그런 훌륭한 학생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사용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15학년도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만 조금 전형 방법이 좀 변화가 됐죠. 네,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과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작년하고 동일한 거는 제출 서류 간소화는 그대로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이 포트폴리오나 교사 추천서는 일체 받지 않고 있고요. 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달라진 부분은 아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2단계의 면접 비중이 이제 축소가 되었는데요. 면접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에이스 전형은 그대로 가지만 아주에이스 일반 고른기회 전형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네. 1단계 서류 평가는 100%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2단계의 면접 비중이 조금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 50%를 그대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면접 50%로 조금 축소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 평가 방식에서의 변화인데요. 네. 발표 면접과 개인 면접 저희가 두 개 동시에 실시하던 네. 것이 더 간소화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개인 면접으로만 진행한다는 점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분석을 해보면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많이 약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정적이 못하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요.
예,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일반 전형 그 최저 기준은 우리 학생이 이제 만족은 하고 있는데 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과목은 3등급 이내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조금 약한 편이고요. 네. 예, 그리고 비교과 분석을 이제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시에 이제 전공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이라든지 예, 노력한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금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돋보이는 그런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어떤 역량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급 부반장을 했지만 부반장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학업 역량이 여러 면에서 조금 우수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완점을 말씀드리면 예, 내신 성적은 예, 물론 향상시켜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저 기준이나 이런 부분 또 정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전공 관련해서 좀 고민한 흔적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학수 선생님께서 학생부 교과하고 비교과의 특징과 보완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과에서는 영어 성적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더십도 무슨 뭐 부반장을 2회 역임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상에 좀 사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입학사령관으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좀 짚어주면 앞으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죠. 네, 학생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교내 활동이나 혹은 제출하신 자기소개서에 표현되지 않은 어떤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있나요? 그냥 그 책을 따로 읽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활동이, 그러니까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리더십, 꾸준한 리더십 활동 경험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변에 그 밖의 교내 활동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활동이 꾸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어요. 리더십 활동이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그걸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입학사정관은 찾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런 모습, 사례, 그러니까 읽으면서 입학사정관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를 해주는 점, 그것이 조금 아쉬웠고 그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일관되게 지적이 되네요. 리더십 활동은 있지만 좀 구체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아주대 심리학과를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심리학과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과 보완점 이제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특징은 학부생이 대학원생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달리 학부생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자체 내 소학회 활동, 전공과 관련 소학회라고 하면 뭐 아동, 임상, 범죄, 통계와 관련된 전공 세부적인 전공 학술 소학회뿐만이 아니라 뭐 밴드, 영화 이런 예체능과 관련된 다양한 소학회, 전공과 전공 외의 활동 소학회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팁을 좀 주시죠? 네, 심리학과 합격 팁을 드리자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 지원 경쟁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쟁률, 심리학과로 저희가 사회과학부로 선발하다가 이제 심리학과로 전공 세부 전공별로 선발하는 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바뀐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아주대학교 모집 단위의 두 번째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25대 1이 넘어서는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 지원자의 풀도 지원자의 성적이나 이러한 비교과 활동도 매우 우수하거든요. 당연히 지원자뿐만 아니라 합격자의 활동이나 성적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업뿐만 아니라 활동 모두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정관님의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꼭 학과를 조금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면접 비중이 70%였었는데, 2015학년도는 50%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면접의 합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이 진행되는 방법하고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2단계 면접은 매우 중요한데요. 얼만큼 중요하냐면 1단계에 저희가 3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 면접 최종 보면 그 절반에 2, 3배수의 학생이 1배수로 올라오는 게 절반이나 되거든요. 네. 그만큼 면접이 차지하는 영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개인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인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로 진행하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 대비법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랑 또 그 밖에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서류 준비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아주대학교는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서도 네. 받고 있지 않고요. 증빙서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학생부는 선생님이 기록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댈 수 없지만, 지원자가 손댈 수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 안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한 경험을 학업과 비교과 활동 모두 자기소개서에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대교육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을 적극적으로 네.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 번 작성해왔길 권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네. 질문은 없나요? 네, 추가 질문은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학교를 보면 뭐 한두 개 더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아마 대교협에서 글자 수를 요구하는 숫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네. 아주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그러니까 네. 경감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서류 간소화라든지 네. 네. 이런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아마 추가 질문은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네. 요구하지 네. 않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아주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6회 지원을 또 생각을 한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학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3학 1학기 내신까지 보완해서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주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광운대학교 이제 산업심리학과가 있습니다. 네. 일반 전형으로 광운 참비인재 전형으로 8명을 이제 선발하는데요. 단계별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60%와 면접 40으로 최종 합격생을 뽑습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6명을 선발합니다. 네. 역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부 100%로 5배수로 선발하고요. 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60%, 그다음에 서류 20%, 면접 20% 해서 최종 합격생을 뽑게 됩니다.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대를 준비하는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꼼꼼하게 오늘 고지영 선생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대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성취를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는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업 및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참여한 결과 어떤 성취까지 있으면 사실은 더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학교 생활 안에서 학교 생활 충실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학은 어떤 대외 수상 실적이라든지 공인화학 성적은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요. 네. 평가를 일체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대학 입학 후에도 학업과 다양한 경험을 즐겁게 활기차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적극 아주대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공인화학 점수나 이런 것들을 내면은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가 따로 낼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모자라다 보니까 막 붙여서 내고 막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점도 아니고 아예 빼겠죠. 네, 그러니까. 아예 제출하면 아예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 서류로 네. 분류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전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 특집으로 성균관대와 아주대 편을 함께 했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고지영 선생님, 또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도 입학사정관 특집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울산과학기술대죠. 유니스트와 동덕여대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새롭게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